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밤을 함께하는 밤친구 인사드립니다. 모두들 이번 주는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너무 좋아서 저는 일하는 내내 놀러 가고 싶다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습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심리학 박사 이민규 작가의 생각의 각도입니다. 제목을 보고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생각의 각도를 바꿈으로써 우리의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다양하게 바뀔 수 있다는 내용의 그런 책입니다. 힘들고 지칠 때, 기분이 꿀꿀할 때, 의욕이 없을 때, 그럴 때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혼자 집에서 읽어도 좋고요. 카페나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읽어도 될 만큼 가볍게 술술 읽히고 또 쉽게 읽어지는 책입니다. 책이 한 300페이지 정도 되는데 저도 정말 빨리 읽었어요. 분명히 우리가 평소에 많이 듣던 그런 얘기인데 그걸 또 적절하게 묶어놓고 위트 있게 풀어내는 방식이 책을 읽는 걸 정말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박사님께서 쓰신 고리타분한 책이라고는 생각되지 않아요. 뻔하지만 좋은 이야기들, 그만큼 쉽고 편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책의 내용을 일부 읽어드리고요. 뒷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직접 구매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누울 시간입니다. 오늘 밤도 옆에 있을게요. 그럼 이제 잘 자요.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진리 한 가지를 확인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한다.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에 곳간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태도를 바꾼다. 자신의 진한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확언들을 참고해서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확언을 작성하자. 미소를 짓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결심하자.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선언하자.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다. 나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안에 부족한 점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나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핀다. 나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귀한 그릇, 값비싼 양주, 왜 그렇게 아끼는 것일까?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도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지금 즐기자. 석인성씨, 아낄석, 아낄린, 이룰성, 똥시. 아끼고 아끼다 똥된다. 제일 값비싼 그릇은 언제 쓰실 건가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을 사용하면서 값싼 술만 마신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것만 먹다가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채 끝이 난다. 물건이나 음식만 그럴까? 아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다. 평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만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귀하고 좋은 것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고 지금 하자. 승자는 달리는 순간에 이미 행복하다. 그러나 패자의 행복은 경주가 끝나봐야 결정된다. 탈무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찰스 H. 스펄전. 참고는 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말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기를 바라지도 말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자. 인생사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의 말과 평가 때문에 생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언젠가 동료 교수 한 명이 남들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디오게네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별로 진지하지도 않은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다른 데 써야 할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인정과 사랑을 받는 데 초연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세상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무대 중앙의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관객들이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주시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착각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코넬대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간단한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오래된 가수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한 후 주변 사람들이 그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를 얼마나 기억할지 추측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50% 정도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티셔츠 속 가수를 기억한 사람은 10에서 25%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창피한 순간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난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 영화 위플래시.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는 제자를 최고의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야 라고 채찍질을 한다.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주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자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했어 라는 말만큼 힘과 용기를 주는 말도 없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만하면 잘했다 라고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스스로 격려하자. 그래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나태주 시인의 시 내가 나를 칭찬함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늘도 흰 구름을 나는 흰 구름이 아니라고 억지로 우기지 않았음. 오늘도 풀꽃을 만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굴 돌려 외면하지 않았음. 이것이 오늘 내가 나를 진정 칭찬해주고 싶은 항목임. 찾아보면 그만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자. 어떤 사람을 바꾸는 데는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채찍질보다 그만하면 잘했다 라는 격려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깊은 울림을 준다. 그건 자기 자신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뭐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완벽과 더욱더 멀어진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의 마비라고 한다. 아주 뛰어나지 못해도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과정을 즐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자. 완벽을 추구해야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매사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오래 버티지 못한다. 너무 다그치면서 자책하지 말자. 금방 지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한다. 완벽주의자는 손님을 초대할 때도 지나치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 그들은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한다. 논문을 쓸 때에도 거의 모든 시간을 참고자료를 찾는 데 쓰고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뒤지느라 녹초가 된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끝까지 가려면 기준을 조금 낮추고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조금 모자라고 서툴러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마음에 드는 나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나도 받아들이며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인정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집난 구슬을 한 개씩 끼워 넣는다. 이 구슬은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 영혼을 지닌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카펫 직조공들 역시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았다. 오직 신만이 완벽하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더 완벽한 행복과 더 완전한 삶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니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라 라는 가르침을 준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이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완전하다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격려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려는 격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격려다. 칭찬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격려는 더욱더 대단한 효과가 있다. 처참한 기분이 들 때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단비가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이 건넨 격려 한마디는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절망에 빠졌을 때 들리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꾼다. 그러나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늘 우리의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우리를 격려해줄 가장 확실한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 가장 효과적인 자기 격려는 꿈을 이룬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해주는 격려다.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노력하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일이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본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둘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간 것처럼 10년 혹은 20년 후 꿈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최고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왔던 과정을 그려보라. 셋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라. 그런 다음에는 현재의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진지하게 조언하고 격려하라.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소통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인과의 대화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는 소통, 즉 내면의 대화다.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에이, 또 월요일이야?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보다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생각과 대화는 모두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패커베너 교수 등은 개인 블로그 35,000개와 학생들의 에세이 15,000개를 분석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질병이나 외로움,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생활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더 건강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 중에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무려 90%나 되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자기 거리두기,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거리두기는 자신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게 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준다. 자기 거리두기에는 공간적 거리두기와 시간적 거리두기가 있다. 공간적 거리두기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제3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가족 때문에 몹시 화가 날 때 잠시 자신이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라고 상상하고 그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파리가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어이, 별일 아닌데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면 좀 더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메들린 반 헤케. 멀리서 보면 당신은 내 친구처럼 보여요. 우리가 비록 전쟁 중일지라도 멀리서 보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멀리서 보면 조화롭게 보이죠. 지상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건 기쁨의 노래, 그건 평화의 노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온 세상 사랑의 계절에 울리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죠. 베트 비들러의 노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현재 상황을 관조하다 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고 슬플 때 잠깐 멈추고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껴질까?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통제를 더 잘하고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했다. 짐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왕자님, 큰 기쁨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큰 절망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말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곧바로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요. 거리두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이다.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면 누구나 괴롭다.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실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잠시만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살다 보면 연필이나 지우개를 잃어버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실연을 당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면서 두고두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소유한 모든 것은 원래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문제도 생겼다 사라진다. 계절도 왔다가 가고 감기에 걸렸다가 어느 날 다시 건강해진다. 다쳤던 부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다가오는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자.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에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난 이러이러한 것을 잃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넌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식이 죽었는가? 아니다. 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너의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그것들 역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아마도 넌 나쁜 사람이 내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때 내게 그것들을 주었던 이가 이제는 그것들을 거둬 다른 이에게 주었는데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세상이 허락했기 때문에 넌 현재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내 곁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여인숙의 방을 소중히 여기듯이.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를 선호한다. 반면에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한다. 과거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한다. 한 내담자가 말했다. 저는 3살 때의 일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단 맞고 혼나고 구박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 같은 윗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럼 땡땡씨는 어떤 아들이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나요? 지금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탓만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래서 나는 대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어제까지는 내 탓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멕시코 국립예술박물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다.
거짓말을 한 죄로 밧줄에 몸이 묶인 벌거벗은 여자 조각상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이 작품을 만들던 중에 섬유성 암으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훗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왜 어떤 사람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포기하는 일에도 끝까지 도전할까? 자신을 바꿀 때에도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소심한 성격을 타고나서. 성격은 갈고 닦기 나름이야. 어느 쪽이건 당신의 생각은 옳다.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자질이나 재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결국 변화를 이뤄낸다. 우리 자신과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문제가 생기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심각한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문제를 해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머 감각을 빌러야 한다. 어느 날 딸이 한 말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났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뭐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어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꼬일 때,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해학적으로 바라보면 별일 아닌 것이 되고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199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이렇게 말했다. 유머야말로 현대 정신건강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프로이트 역시 웃음은 억압된 적대감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정화시키며 유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방어기제라고 했다. 심각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문제가 되고 해학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 링컨의 정적 스티븐 더글러스가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의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제가 두 얼굴의 소유자라면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상원의원이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라고 조롱하자 링컨은 오히려 정중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수선해드리겠습니다. 평생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교수는 그의 마지막 책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때 좀 더 심각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열등감 이론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다시 요청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첫째, 초점이 자기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된다. 둘째, 통제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들어주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 달라이 라마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나는 비행기를 탈 때마다 중요한 삶의 진리 한 가지를 확인한다. 비행기가 이륙하기 직전 승무원들은 승객들에게 비상사태가 발생하면 산소 마스크와 구명조끼는 반드시 자신이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도움이 필요한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안내한다. 내가 숨 쉴 수 없다면 그 누구도 도와줄 수 없기 때문이다. 무슨 일을 하든 자신에 대한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내 마음에 곳간이 차고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 들어갈 수 있다. 자녀를 행복하게 해주려면 부모가 먼저 행복해야 한다. 진정한 사랑은 모두 나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다. 말은 생각을 바꾸고 생각은 태도를 바꾼다. 자신의 진한 태도를 바꾸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신에게 확신을 갖고 선언을 하는 것이다. 다음의 확언들을 참고해서 자기 사랑을 키울 수 있는 나만의 확언을 작성하자. 미소를 짓고 거울 속 자신의 눈을 바라보면서 결심하자. 혼자 있을 때는 큰 소리로 선언하자. 나는 오늘 하루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시작한다. 나는 날마다 점점 더 성장하고 좋아지고 있다. 나는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를 좋아하고 사랑한다. 나는 내 안에 부족한 점도 자비롭게 받아들이고 이해한다. 나는 내 몸의 모든 부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보살핀다. 나는 누가 뭐래도 가치 있고 사랑스러운 존재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도 나 자신을 믿고 지지한다. 나는 긍정적인 사람이고 내 운명은 내가 선택한다. 귀한 그릇, 값비싼 양주, 왜 그렇게 아끼는 것일까? 현재보다 미래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를 즐기지 못하는 사람은 그 미래가 현재가 되어도 즐기지 못한다. 그러니 미루지 말고
지금 즐기자. 석인성시, 악길석, 악길린, 이룰성, 똥시. 아끼고 아끼다, 똥된다. 제일 값비싼 그릇은 언제 쓰실 건가요? 상담할 때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은 나중에 귀한 손님이 올 때 쓰려고 아껴둔다고 말한다. 많은 사람들이 평소에는 저렴한 신발에 허름한 옷을 입고 싸구려 그릇을 사용하면서 값싼 술만 마신다. 그런데 죽은 사람의 물건을 정리해주는 유품 정리사들의 말에 따르면 사람들은 대개 제일 좋은 것은 써보지도 못한 채 죽는다고 한다. 그렇게 안 좋은 것만 쓰고 안 좋은 것만 먹다가 죽으면 우리 인생은 안 좋은 것으로 가득 채워진 채 끝이 난다. 물건이나 음식만 그럴까? 아니다. 생각이나 말도 그렇다. 평소 안 좋은 생각과 안 좋은 말만 하다가 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하는 사람이 많다. 귀하고 좋은 것 너무 아끼지 말고 지금 쓰고 지금 하자. 승자는 달리는 순간에 이미 행복하다. 그러나 패자의 행복은 경주가 끝나봐야 결정된다. 탈무드. 할 일이 생각나거든 지금 하십시오. 오늘은 맑지만 내일은 구름이 낄지도 모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가 생각나거든 지금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까지나 곁에 있지는 않습니다. 사랑의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날 수 있습니다. 미소를 지으려면 지금 웃어주십시오. 당신이 주저하는 사이에 친구들이 떠날 수 있습니다. 불러야 할 노래가 있다면 지금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기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 찰스 H. 스펄전. 참고는 하자.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말에 너무 휘둘리지는 말자.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도 말자. 모든 사람이 나에게 관심 갖기를 바라지도 말자.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일이라면 남의 눈치 너무 보지 말고 하고 싶은 대로 하자. 그리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자. 인생사 괴로움의 대부분은 타인의 말과 평가 때문에 생긴다.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별로 관심이 없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언젠가 동료 교수 한 명이 남들의 평가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는 비결을 묻기에 이렇게 대답했다. 사람들은 생각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고 욕먹을 각오를 하면 됩니다. 마음의 평정을 향한 첫걸음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생각을 떨쳐버리는 것이다. 디오게네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이는 별로 진지하지도 않은 평가나 시선에 신경 쓰면서 다른 데 써야 할 중요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자. 인정과 사랑을 받는 데 초연하고 혼자서도 얼마든지 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다.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남들의 평가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남들의 시선에 연연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세상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마치 무대 중앙의 주인공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되고 관객들이 주인공의 행동 하나하나를 뚫어지게 주시하듯이 다른 사람들이 자기만을 바라볼 거라고 생각한다. 이런 착각 현상을 심리학에서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라고 부른다. 코넬대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간단한 실험으로 증명했다. 그는 실험 참가자들에게 오래된 가수의 얼굴이 크게 그려진 우스꽝스러운 티셔츠를 입게 한 후 주변 사람들이 그 티셔츠에 그려진 가수를
얼마나 기억할지 추측하게 했다. 자료 분석 결과 50% 정도가 기억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하지만 실제로 티셔츠 속 가수를 기억한 사람은 10에서 25%에 불과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실수나 창피한 순간을 주목하고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는 스포트라이트 효과는 불안 수준이 높거나 자존감이 낮은 사람에게 더 크게 나타난다. 난 정해진 한계를 뛰어넘게 하고 싶었어.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야. 영화 위플래시.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 영화 위플래시에서 플래처 교수는 제자를 최고의 연주자로 만들기 위해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야 라고 채찍질을 한다. 그만하면 잘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주하면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제자에 대한 깊은 애정에서 나온 말이다. 하지만 나는 세상에서 가장 쓸모있는 말이 그만하면 잘했어 라고 생각한다. 자신에게도 타인에게도 잘했어 라는 말만큼 힘과 용기를 주는 말도 없기 때문이다. 최선을 다했는데도 한계를 넘지 못할 때가 있다. 그럴 때는 그만하면 잘했다 라고 자신의 노고를 인정하고 스스로 격려하자. 그래야 다시 도전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나태주 시인의 시 내가 나를 칭찬함에는 이런 구절이 있다. 오늘도 흰 구름을 나는 흰 구름이 아니라고 억지로 우기지 않았음. 오늘도 풀꽃을 만나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얼굴 돌려 외면하지 않았음. 이것이 오늘 내가 나를 진정 칭찬해주고 싶은 항목임. 찾아보면 그만하면 잘했다고 칭찬할 수 있는 일이 얼마든지 있다. 더 잘해야 한다고 너무 자신을 채찍질하지 말자. 지금까지 잘하고 있는 모습을 찾아 따뜻한 마음으로 격려하자. 어떤 사람을 바꾸는 데는 그 정도밖에 못해 라는 채찍질보다 그만하면 잘했다 라는 격려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며 깊은 울림을 준다. 그건 자기 자신을 바꿀 때도 마찬가지다. 뭐든 너무 완벽하려고 하면 오히려 완벽과 더욱더 멀어진다. 쉽게 지치고 앞으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 지나치게 잘하려고 해서 오히려 더 이상 잘할 수 없는 것을 완벽의 마비라고 한다. 아주 뛰어나지 못해도 그 일 자체를 즐기고 과정을 즐기다 보면 조금씩 나아진다. 무슨 일을 하든 이루고자 하는 마음을 갖되 완벽을 추구하지는 말자. 완벽을 추구해야 더 나아질 수 있다. 하지만 매사에 너무 완벽하려고 하지 말자. 오래 버티지 못한다. 너무 다그치면서 자책하지 말자. 금방 지친다. 완벽주의자는 자신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지치게 한다. 완벽주의자는 손님을 초대할 때도 지나치게 완벽하게 준비하려고 하기 때문에 손님이 오기도 전에 진이 빠진다. 그들은 작은 결점도 용납하지 못한다. 논문을 쓸 때에도 거의 모든 시간을 참고 자료를 찾는 데 쓰고 산더미 같은 자료들을 뒤지느라 녹초가 된다. 평화로운 마음을 유지하면서 지치지 않는 힘으로 끝까지 가려면 기준을 조금 낮추고 대충 넘어갈 줄도 알아야 한다. 조금 모자라고 서툴러도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나 자신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마음에 드는 나뿐 아니라 마음에 들지 않는 나도 받아들이며 강점뿐 아니라 약점도 인정하는 것이다. 아마존의 어느 원주민 부족은 목걸이를 만들 때 일부러 흠집난 구슬을 한 개씩 끼워 넣는다. 이 구슬은 영혼의 구슬이라고 부른다. 영혼을 지닌 어떤 존재도 완벽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고대 페르시아의 카페직 조공들 역시 아름다운 문양으로 섬세하게 짠 카펫에 의도적으로 흠을 하나 남겨놓았다. 오직 신만이 완벽하며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고 믿기 때문이다. 이것을 페르시아의 흠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더 완벽한 행복과 더 완전한 삶에 집착하는 우리에게 불완전함이야말로 지극히 인간적인 것이니 완벽함을 추구하려고 전전긍긍하지 말고 불완전함을 평화롭게 받아들이라 라는 가르침을 준다. 자신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이는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 불완전하다고 비난하거나 질책하지도 않는다. 누군가를 변화시키는데 격려만큼 좋은 것은 없다.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때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가장 지속적이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려는 격려는 자기 자신에게 하는 자기 격려다. 칭찬은 대단한 효과가 있다. 그러나 격려는 더욱더 대단한 효과가 있다. 처참한 기분이 들 때 친구의 진심 어린 격려 한마디가 희망의 싹을 틔워주는 단비가 된다. 포기하고 싶을 때 가족이 건넨 격려 한마디는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한 줄기 빛이 된다. 절망에 빠졌을 때 들리는 선생님의 따뜻한 격려 한마디가 한 사람의 인생 행로를 바꾼다. 그러나 친한 친구도, 사랑하는 부모님도, 존경하는 선생님도 늘 우리의 곁에 있을 수는 없다. 죽을 때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우리 자신이다. 필요할 때 언제든 우리를 격려해줄 가장 확실한 사람도 바로 우리 자신이다. 우리의 영혼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우리 자신의 위로와 격려를 받을 때 가장 큰 힘을 얻는다. 가장 효과적인 자기 격려는 꿈을 이룬 미래의 자신이 현재의 자신에게 해주는 격려다. 3단계를 거치면 된다. 첫째, 노력하는데도 아직까지 성과가 없는 일이나 중도에 포기하고 싶어지는 일 한 가지를 찾아본다.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장애물은 무엇인가? 둘째,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간 것처럼 10년 혹은 20년 후 꿈을 이루어 행복하게 살고 있는 자신의 최고 모습을 상상해보라.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거쳐왔던 과정을 그려보라. 셋째, 미래의 관점에서 현재의 나를 바라보라. 지금 겪고 있는 문제와 그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을 찾아보라. 그런 다음에는 현재의 내가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따뜻하고 진지하게 조언하고 격려하라. 우리의 운명을 조종하는 대화가 있다.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과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다. 내면의 대화는 좌절과 희망, 열등감과 자신감의 차이를 가르고 나아가 우리 삶의 방향과 질을 결정한다. 운명을 바꾸고 싶다면 자기 자신과 주고받는 혼잣말부터 바꿔야 한다. 소통에는 크게 2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타인과의 대화다. 다른 하나는 자기 자신과 하는 소통, 즉 내면의 대화다. 월요일 아침 마지못해 출근하는 사람은 자기 내부에서 다음과 같은 대화를 주고받는다. 에이, 또 월요일이야? 정말 일어나기 싫어. 아, 짜증나. 하지만 목구멍이 포도청이니 어쩔 수 없이 나가야지. 반면 즐거운 마음으로 집을 나서는 사람은 다르다. 와, 월요일이다. 갈 곳이 있고 할 일이 있어서 좋지? 맞아. 그러니 힘들더라도 짜증내지 말자. 어차피 할 일이라면 남보다 일찍 가서 즐겁게 일하자. 말에는 마법 같은 힘이 있다. 혼자 하는 말은 머릿속에서 나와 우리 몸의 세포 속으로 스며들어 우리의 몸과 마음을 움직인다. 안 된다, 싫다, 못하겠다 같은 부정적인 말은 불만을 부르고 가능하다, 좋아, 해볼 거야 같은 긍정적인 말은 행복을 가져온다. 오늘 우리가 무심코 주고받는 내면의 대화가 우리의 인생을 바꾼다. 내면의 대화를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를 바꾸면 된다. 생각과 대화는 모두 단어들로 구성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불행해지고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쓰면 더 행복하고 오래 산다는 연구 결과가 많다. 텍사스 대학교 제임스 패커베너 교수 등은 개인 블로그 35,000개와 학생들의 에세이 15,000개를 분석해서 부정적인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 이들은 질병이나 외로움, 신경증이나 우울증에 시달릴 가능성이 더 높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반면 긍정적인 단어를 다채롭게 구사하는 이들은 직장생활뿐 아니라 여가 활동에서도 더 성실하고 적극적이고 몸도 더 건강했다. 미국에서 수녀 180명의 간증문을 분석한 결과 긍정적인 단어를 별로 쓰지 않는 수녀들 가운데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34%에 불과했다. 반면 매우 행복한, 정말로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단어를 많이 쓴 수녀들 중에 85세 이상 장수한 사람은 무려 90%나 되었다. 행복하려면 부정적인 단어를 줄이고 긍정적인 단어를 늘려야 한다.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단어는 모두 공짜다. 살면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괴로움은 자기 거리두기, 실패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자기 거리두기는 자신과 심리적 거리를 유지함으로써 자신의 경험과 감정에 너무 빠져들지 않고 객관성을 유지하게 해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준다. 자기 거리두기에는 공간적 거리두기와 시간적 거리두기가 있다. 공간적 거리두기란 자기 자신과 거리를 두고 제3자가 되어 객관적으로 자신을 관찰하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누군가와 다투거나 가족 때문에 몹시 화가 날 때 잠시 자신이 천장에 붙어있는 파리라고 상상하고 그 파리의 눈으로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다. 파리가 나를 지켜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지, 그리고 나에게 어떤 말을 해주고 싶을지 생각해 보는 것이다.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다. 어이, 별일 아닌데 당신이 너무 흥분한 것 같아. 거리를 두고 자신을 멀리서 바라보면 좀 더 침착하고 평온한 태도를 취할 수 있다. 당연히 나중에 후회할 일도 그만큼 줄어든다. 자신이 무의식적으로 하고 있는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한 걸음 물러나 바라볼 필요가 있다. 메들린 반 헤케. 멀리서 보면 당신은 내 친구처럼 보여요. 우리가 비록 전쟁 중일지라도 멀리서 보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무엇 때문에 이렇게 싸우는지 멀리서 보면 조화롭게 보이죠. 지상에서 메아리 치는 소리가 들리나요? 그건 기쁨의 노래, 그건 평화의 노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죠. 온 세상 사랑의 계절에 울리는 모든 사람들의 노래죠. 배트 비들러의 노래.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 일을 현재의 관점에서만 바라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의 관점에서 거리를 두고 현재 상황을 관조하다 보면 모든 일이 사소하게 느껴진다. 찰리 채플린은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고 멀리서 보면 희극이다. 가까이서 보면 모든 것이 커 보이고 멀리서 보면 모든 것이 작아 보인다. 어떤 일 때문에 견딜 수 없이 화가 나거나 실망스럽고 슬플 때 잠깐 멈추고 10년 후의 나를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렇게 자문해보자. 그때도 지금처럼 심각하게 느껴질까? 심리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시간적 자기 거리두기를 유연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감정 통제를 더 잘하고 상처에서 더 빨리 회복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어느 날 다윗 왕이 궁중 세공인에게 명령했다. 짐을 위해 아름다운 반지 하나를 만들라. 그 반지에는 내가 큰 승리를 거둬 기쁨을 억제하지 못할 때에는 그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큰 절망에 빠졌을 때에는 내게 용기를 줄 수 있는 글귀를 새기도록 하라. 세공인은 왕의 명령대로 아름다운 반지를 만들었지만 아무리 머리를 짜내어도
왕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글귀를 생각해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지혜롭기로 소문난 솔로몬 왕자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다. 왕자님, 큰 기쁨에 대한 흥분을 가라앉히고 동시에 큰 절망에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글귀로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러자 솔로몬 왕자가 말했다. 이 글귀를 반지에 새겨 넣으시오. 이 또한 지나가리, 곧 지나가리. 승리에 도취한 순간 이 글귀를 보면 곧바로 자만심이 가라앉을 것이고 절망 중에 보면 용기를 얻게 될 것이오. 거리두기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자기 초월 능력이다. 소유했던 것을 상실하면 누구나 괴롭다. 아끼고 사랑한 것이라면 더 그렇다. 하지만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다면 생각을 바꿔야 한다. 상실로 인한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모든 것은 우리 곁에 잠시만 머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살다 보면 연필이나 지우개를 잃어버리는 작은 일에서부터 직장을 잃기도 하고 실연을 당하기도 하고 주식 투자로 전 재산을 날리기도 한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잃어버린 것을 아쉬워하면서 두고두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된다. 하지만 우리 소유한 모든 것은 원래 없던 것이다. 그러므로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원래대로 돌아간 것이다. 모든 것은 지나가고 문제도 생겼다 사라진다. 계절도 왔다가 가고 감기에 걸렸다가 어느 날 다시 건강해진다. 다쳤던 부위도 시간이 지나면 결국 회복된다. 우리가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현재의 상태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 세상 어떤 것도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면 마음이 한결 평화로워진다. 날아가는 새는 뒤돌아보지 않는다. 이미 지나간 과거가 다가오는 미래의 발목을 잡지 않게 하자. 노예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자유와 행복에 이르는 삶의 기술에 이렇게 말한다. 삶에서 잃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아무것도 잃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도 난 이러이러한 것을 잃었다고 말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자리로 돌아갔다라고 말하라. 그러면 너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을 것이다. 너의 자식이 죽었는가? 아니다. 그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간 것뿐이다. 너의 재산과 소유물을 빼앗겼는가? 아니다. 그것들 역시 본래의 위치로 돌아간 것이다. 아마도 넌 나쁜 사람이 내 소유물을 빼앗아 갔다고 화를 낼지도 모른다. 하지만 한때 내게 그것들을 주었던 이가 이제는 그것들을 거둬 다른 이에게 주었는데 화를 낼 이유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이것이다. 세상이 허락했기 때문에 넌 현재 이러이러한 것을 갖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들이 내 곁에 있는 동안에 그것들을 소중히 여겨라. 여행자가 잠시 머무는 여인숙의 방을 소중히 여기듯이.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그래서를 선호한다. 반면에 과거, 다른 사람, 환경, 운명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선택한다. 과거에서 벗어나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그래서를 그럼에도 불구하고로 바꿔야 한다. 한 내담자가 말했다. 저는 3살 때의 일도 기억을 하는데 아버지한테 단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야단 맞고 혼나고 구박만 받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버지와는 말할 것도 없고 대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이나 직장 상사 같은 윗사람들과 사이가 안 좋고 갈등이 심합니다. 나는 그의 말에 충분히 공감해주고 나서 그에게 물었다. 그럼 땡땡씨는 어떤 아들이며 지금까지 아버지에게 칭찬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나요? 지금 나이가 많이 넘었는데 언제까지 어린 시절에 아버지 탓만 하면서
살아갈 건가요? 지난날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어렸을 때 아버지에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래서 나는 대신에 어렸을 때 아버지한테 구박만 받고 자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이렇게 바꿔야 한다. 어제까지는 내 탓이 아닐 수 있다. 하지만 오늘부터는 내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 멕시코 국립예술박물관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가진 아름다운 조각상이 있다. 거짓말을 한 죄로 밧줄에 몸이 묶인 벌거벗은 여자 조각상인데 어떻게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 조각가 콘트레라스는 이 작품을 만들던 중에 섬유성 암으로 오른손을 잃었다. 그래서 아무도 이 조각상이 완성되리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왼손으로 조각을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침내 역사에 남을 훌륭한 작품을 완성했다. 훗날 멕시코 사람들은 이 조각상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이름을 붙여주었다. 왜 어떤 사람은 시도해보지도 않고 포기하고 어떤 사람은 남들이 다 포기하는 일에도 끝까지 도전할까? 자신을 바꿀 때에도 누군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때에도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하는 사람이 있다. 모두 마인드셋이 다르기 때문이다.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어. 소심한 성격을 타고나서. 성격은 갈고 닦기 나름이야. 어느 쪽이건 당신의 생각은 옳다. 바뀔 수 없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지 않고 바뀔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바꾸려 하기 때문이다. 자질이나 재능에 대한 마인드셋은 고정형과 성장형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고정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자질과 능력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반면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배움과 노력을 통해 얼마든지 변화와 성장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래서 성장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실패하더라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그리하여 결국 변화를 이뤄낸다. 우리 자신과 세상은 바꿀 수 있다고 믿을 때 조금씩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한다. 문제가 생기면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라. 모든 문제는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 심각해진다. 심각한 문제에 깊이 빠져들고 싶지 않다면 문제를 해학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유머 감각을 빌려야 한다. 어느 날 딸이 한 말 때문에 서운하고 화가 났다면서 아내가 이렇게 말했다.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면 뭐든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면 얼마든지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일인데 어제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해서 화가 났던 것 같아요.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일이 뜻대로 안 풀리고 꼬일 때, 누군가와 다툼이 생겼을 때 지나치게 심각하게 생각하면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게 느껴진다. 하지만 해학적으로 바라보면 별일 아닌 것이 되고 의외로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1990년 노벨 문학상을 수상한 멕시코 시인 옥타비오 파스는 이렇게 말했다. 유머야말로 현대 정신건강의 가장 위대한 발명이다. 프로이트 역시 웃음은 억압된 적대감을 해롭지 않은 방식으로 정화시키며 유머야말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우아한 방어기제라고 했다. 심각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일이 문제가 되고 해학적인 사람에게는 아무리 심각한 문제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된다. 링컨의 정적 스티븐 더글러스가 링컨은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두 얼굴의 이중인격자라고 비난했다. 그러자 링컨은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응수했다. 제가 두 얼굴의 소유자라면 오늘처럼 중요한 날에 왜 이렇게 못생긴 얼굴을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한 번은 어떤 상원의원이 링컨의 아버지가 구두수성공이라고 조롱하자 링컨은 오히려 정중하게 대답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한동안 잊고 지냈던 제 아버지를 떠올리게 해주시니 말입니다.
제 아버지는 정말 완벽한 구두 수성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제 아버지가 만든 구두에 문제가 생기면 가져오십시오. 아버지 솜씨를 따를 수는 없지만 제가 정성을 다해서 수선해 드리겠습니다. 평생 임종 환자들을 대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심리를 연구했던 엘리자베스 퀴블러 교수는 그의 마지막 책 인생 수업에서 이렇게 말했다. 죽음을 앞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후회하는 것은 삶을 그렇게 심각하게 살지 말았어야 했다는 것이다. 그때 좀 더 심각하게 나갔어야 했는데 이렇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은 없다. 기분이 처지고 울적한가? 그렇다면 남에게 뭔가 좋은 일을 해주라. 무력감에서 벗어나고 기분이 좋아지게 만드는 가장 경이로운 방법은 누군가를 위해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 열등감 이론의 창시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우울하다는 환자에게 이렇게 제안했다. 밖으로 나가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푸세요. 그러자 환자가 대답했다. 선생님, 저는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닙니다. 그러자 아들러는 다시 요청했다. 그러면 친절을 베푸는 상상만이라도 해보세요. 남에게 친절을 베풀면 왜 기분이 좋아질까? 첫째, 초점이 자기 내부로부터 외부로 향하게 된다. 둘째, 통제감을 경험하기 때문에 무력감이 줄어든다. 셋째, 자신이 의미 있는 존재임을 확인하게 된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제니퍼 아커 교수는 사람들이 언제 행복을 느끼는지 조사했다. 그 결과 사람들은 남을 위해 좋은 일을 할 때 가장 큰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을 발견했다. 남을 돕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몸과 마음의 긍정적인 변화를 헬퍼스 하이라고 한다. 우울감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미소를 짓건 작은 선물을 하건 짐을 들어주건 맛있는 음식을 대접하건 이야기 상대가 되어주건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작은 일 한 가지를 하라. 달라이 라마 역시 이렇게 말했다. 당신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고 싶다면 다른 사람의 슬픔이나 노여움을 치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놀라운 방법 중 하나는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다.